빌리 엘리어트 앤드 이종수. 엊그제 주말 TV에서 전기현의 음악세상이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소개하는 것을 보고 불현듯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주말에 빌리 엘리어트를 감상하게 되었다. 대략의 줄거리는 이미 알고 있던 터였다. 영화는 빌리가 할머니의 아침을 준비해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11살 소년 빌리는 영국 더럼의 한 광산촌에 사는 춤을 좋아하는 아이다. 아버지 제키 엘리어트와 형 토니 엘리어트는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고 어머니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빌리의 방과 후 일과는 권투를 배우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발레 선생이 학생들을 데리고 권투 도장에 들어오면서 도장 한쪽에 발레 연습장이 마련된다. 권투의 염증을 느끼던 빌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발레 연습 장면을 지켜보다가 이내 그 매력에 빠져든다. 그리하여 그는 홍일점 아닌 홍일점으로 여학생들 틈에서 유일한 남자아이로 발레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호통을 치며 다시는 발레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 아버지와 형은 광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파업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 사이 빌리는 남몰래 발레에 빠져들고 실력도 일취월장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발레학교 오디션이 있는 날 형이 파업 중 경찰에 잡혀가는 바람에 빌리는 결국 오디션에 불참하고 만다. 발레 선생 윌킨슨 부인에게서 이 사정을 전해 들은 아버지와 형은 다시 고민하기 시작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파업에서 이탈해 일터로 돌아간다. 한편 빌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연속 턴 동작을 완벽하게 익히는 순간 그 희열에 환한 미소를 짓는다. 결국 아버지 앞에서 환상적인 발레 솜씨를 선보인 빌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고 발레에 전념하게 된다. 아버지는 형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빌리가 어쩌면 발레 천재인지도 모른다고. 할머니도 젊어서 발레를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 형편 탓에 그 꿈을 접어야 했단다. 어머니는 피아노를 쳤었다. 아버지는 겨울 뗄감이 없어 어머니의 유품인 피아노를 부수어 불태우기까지 한다. 빌리는 윌킨슨 부인에게 개인 교습을 받으며 나날이 실력이 늘어 괄목상대할 수준에 이른다. 윌킨슨 부인은 빌리에게 팩조의 호수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팩조가 되어버린 한 여인이 있었다. 낮에만 사람의 모습으로 지내고 밤이 되면 팩조로 변하는 그녀는 왕자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왕자는 변심하여 다른 여인을 왕비로 맞이한다. 진정한 사랑만이 자신을 저주에서 벗어나 사람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믿었던 팩조의 꿈은 왕자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나고 그녀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온다. 본래 발레 팩조의 호수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작은 나라의 왕자 지크프리트가 성년식 전날 사냥을 나가 호수에서 팩조를 쏘려 할 때 왕녀 오데트가 나타나 이 팩조들이 본디 사람이었으나 악마의 마술에 걸려 낮에는 팩조로 밤에는 사람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연을 들려준다. 왕자는 오데트를 사랑하게 되어 이튿날 열릴 무도회에 그녀를 초대한다. 그러나 동이 틀 무렵 아름다운 아가씨들은 팩조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 무도회 날 성년식에서 배필을 정하기로 한 왕자가 오데트를 기다리는데 나팔소리와 함께 나타난 여인은 사실 악마가 제 딸 오디를 오데트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는 그녀를 오데트로 오인하고 결혼을 선언한다. 얼마 후 악마의 흉계가 드러나자 왕자는 진짜 오데트를 찾아 호수로 달려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한다. 분노한 악마는 호수에 물을 넘치게 하여 왕자를 물에 빠뜨린다. 그 순간 왕자가 언제든지 당신을 위해 죽겠노라고 외치자 이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마법이 풀리고 두 사람은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리게 된다. 팩조의 호수는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곡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가운데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이다. 또한 세계 3대 발레로 꼽히는 팩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지젤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결국 아버지는 윌킨슨 부인을 찾아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을 상의한다. 그리고 돈을 모아 아들을 데리고 런던의 로열 발레 스쿨 오디션을 보러 간다. 빌리는 연습한 대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면접도 치른다. 함께 오디션을 보러 온 소년을 쥐어박아 심사위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심사위원이 묻는다. 춤을 출 때 기분이 어떠냐고. 빌리는 답한다. 기분이 좋다고,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짜릿한 느낌이 든다고, 그리고 새처럼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든다고. 심사위원이 아버지에게 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냐고 묻자 아버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그렇다고 답한다. 드디어 심사 결과가 우편으로 통보된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은 가운데 학교에서 돌아온 빌리는 편지를 집어들고 다른 방으로 가서 홀로 읽는다. 합격이었다. 아버지는 마을 술집으로 달려가 아들의 합격 소식을 알리는데 그곳에서 광부들의 파업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빌리는 가방을 챙겨 친구와 작별하고 가족들과도 이별한 뒤 발레학교로 떠난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빌리는 드디어 무대에 선다. 아버지와 형은 그 무대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고 그 옆에는 장성한 빌리의 친구가 앉아있다. 아버지는 극장 직원에게 가족이 와 있다는 것을 빌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마침내 빌리가 등장한다. 무대에 나선 빌리는 한 마리 백조처럼 힘차게 도약하며 비상한다. 빌리 엘리어트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필립 마스든이 그 실제 주인공이라 한다. 영화를 보는 내내 힘겨운 현실에 맞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에서 인간 승리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 우리나라 발레리나 강수진의 성공도 떠올랐다.
수천 켤레의 토슈즈를 닳게 했다는 그녀의 울퉁불퉁한 발도 함께 기억났다. 이 영화는 영국 아카데미 BAFTA 나무주연상 등을 수상한 수작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 발레리노의 빛나는 성취와 성공을 담아낸 감동적인 영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빌리 엘리어트는 뮤지컬로도 공연되고 있고 소설로도 출판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댄서라는 제목이었다가 지금의 제목으로 바뀌었단다. 아무튼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빛나게 보여준 명작이라 할 만하다.